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날 장중에 매수를 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8%까지 올랐잖아요. 9%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타이밍에 매도를 잘했어요. 그 수익 실현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재매수를 노리면서 이제 뭐 하락시 예측 매수는 요새 거의 안 통합니다. 그래서 매수 들어오는 거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바닥을 잡는 흐름을 보고 다시 재매수를 노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장 후반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갭 상승하고 출발했다가 또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아마 지금은 많이 팔아치우는 것 같아요. 기관들이 좀 샀다가 또 다시 파는 것 같은데 뭐 얘네들이 같은 주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제 산 주체들하고. 아무튼 현재로서는 기대치에는 못 미치게 주가가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은 너무 간과할 주식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한참 주가가 오름세를 탈 때 그때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6만 원권에서 그 반도체 하락 나오면서 하락이 제법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3만 5천 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듯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이 앞쪽에 요 구간은 거의 한 9거래일, 10거래일 정도 연속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이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반도체 호황이나 AI 호황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삼성전자하고 다르게 이쪽은 PCB 기판 쪽이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결정적으로 좀 충격을 줘버린 게 유상증자 부분이거든요. 이수페타시스는 JEO를 인수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JEO라는 회사가 이수페타시스가 하고 있는 반도체 PCB 기판 이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2차 전지 쪽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보다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겠다 이렇게 갔는데, 증권가에서 분석할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관련된 기업을 인수를 해서 더 수익성을 높이면 좋은데 왜 엉뚱하게 갑자기 JEO를 사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 또 사는 건 좋은데 그 사는 걸 갖다가 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잘 살라고 하냐. 자기네들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주주들한테 손을 벌려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가 상당히 혹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안 내려가도 될 게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도 지금 거의 3분의 1까지 하락을 했어요. 최저점 기준으로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10월 말, 그러니까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반등 나올 때 고점 기준으로 해서도 반토막 났습니다, 주가가. 그 실적은 좋은데 반토막 났으니까 좀 하락이 과한 면이 좀 있죠. 근데 그렇게 과하게 발생한 이유가 이제 JEO를 인수하겠다. 그리고 그걸 유상증자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제동이 좀 걸렸습니다. 고려아연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고려아연은 뭐 지금 그 유승이 아예 취소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경영진하고 새로운 MBK 파트너스하고는 계속 경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가 계속 오릅니다. 뭐 일단은 상황이 그런데 이쪽은 그런 경쟁은 없는데 금감원에서 이걸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단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증권 신고서를 냈는데 금감원에서 바라보니까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주주 가치도 훼손되고, 그 다음에 니네들 돈 갖고 해야지 왜 그걸 주주한테 손 벌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권 유상증자 신고서를 수리를 안 했어요. 수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정정해서 새로운 부분을 보충해서 정정 보고서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정 신고서를 내라 했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공시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정정 신고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3개월 내에 안 내면 자동으로 유상증자는 취소돼 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증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제2호 인수 포기도 어느 정도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공시를 할 때는 뭐 아직 미확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론도 통해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은 유증 취소 가능성도 있고 제2호 인수도 안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거는 과도하지 않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거래량이 이렇게 왕창 터졌기 때문에 바닥을 좀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았다가 다시 또 재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놈의 주식시장이 참 애를 먹입니다. 장이 강할 때는 잘 올라가는데 강하지 않을 때는 저렇게 예측 매수를 하는 게 좀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일단 매수는 가능해요. 신규 매수는 가능한데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조금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왜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거 종목이 괜찮고 그 다음에 그 하락 요인도 좀 많이 소멸됐으니까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조금 타이밍을 늦춰보자 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장이 좋을 때는요 저렇게 하락이 좀 강하면은 예측 매수를 해서 물타기 뭐 아니면 추가 매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조금 강했다가 시장이 약하니까 한번 내려가 버리면은 열흘이고 보름이고 계속 내려가 버려요. 심지어 진짜 그 범양건영처럼 세력주들도 뭐 4일, 5일, 뭐 7일, 8일씩 내려갔다가 거래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길죠. 그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얘도 단정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매수 유입이 이렇게 조금 들어올 때 아니면은 이게 좀 확정이 될 때 그때 사시는 게 좋다. 신규는 어차피 괜찮아요. 상관없는데 비중을 늘릴 것 같으면은 제가 별도로 또 사인을 다시 한번 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나는 괜찮아. 저 정도는 뭐 까짓 거 들고 가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문제될 거 없고요. 추가 타이밍을 언제 잡을까요?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시기를 보고 그렇게 천천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